복수 문제 4주차. 처음 하실 때는 자주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 뜻인지 잘 몰라도 그 주제별로 이렇게 문제 풀이를 듣고 이론 강의를 또 들으시면 이 이론을 들을 때 아, 이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라는 거 알고 듣기 때문에 더 알아듣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랑 이론이랑 같이 호환해서 보시는 게 좋고, 시간이 별로 없으면 그냥 이것만 틈날 때마다 5번이고 10번이고 1, 2월 달 동안에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초음권 제목하에 나오면 항상 현재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렇게 기준이. 그리고 옳은 거 찾으래. 그럼 문제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1번 지금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질문이라는 걸 전제로 쟁점을 적용하셔야 돼. 그럼 얘는 전소유자잖아요. 주어가. 그럼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있냐? 없어.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되고. 자, 2번.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니? 필요 없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는 게 아니다고. 그 다음 3번은 여기야.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되냐 그랬잖아요. 항상 뭐가 기준이요? 현재 침해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는 거 아니다고. 자, 4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 아니다고. 자, 5번은 소유권 상실해. 그럼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현재만 적용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똑같아 문제. 좀 전의 문제랑. 물권적 청구권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 일단 안에 몇 개 들었는지 먼저 항상 보시고. 3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목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현재라고 항상 써놓고, 기억에서 물어본 게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으니까 주어가 현재 소유자인지를 먼저 하셔야 돼. 근데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이라고 소유자라고 나왔으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왜? 물어본 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냐 그랬으니까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하시면 돼. 그럼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도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소유자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지상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질문한 내용은 지상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소유권을 물어본 거니까 소유자인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기억 틀렸고. 그럼 3개나 지워져.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디귿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 니은만 하시면 된다고. 그럼 니은도 물어본 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냐 그랬다고. 근데 주어가 전소유자야. 그럼 전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없어. 그럼 니은 틀렸어. 그럼 디귿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이 답. 그럼 2번은 염려. 염려 나오면 또는 예방, 인하, 손해배상, 담보 청구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지 둘 다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고. 2번이 답. 세 번째 문제는 여기. 문제 제목이 점유율 반환이에요. 틀린 거 찾으래. 그럼 점유율 반환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째가 사유가 침탈이라야지 사기 안 된다. 그리고 서원이 제3자한테 행사 못하고, 언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 행사해야 돼. 그럼 문제 제목이 점유율 반환일 때는 그 세 지문은 100% 나와요. 침탈이라야지 사기는 안 된다. 서원이 제3자한테 행사 못한다. 1년 내 행사해야 된다가 반드시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 문장은 점유 보조자 나왔죠. 그럼 보조자 나오면 이름에다가 사람 아니다라고 하고 끝에
없다, 맞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읽을 필요 없어. 자, 2번은 기망. 사기 나왔잖아요. 그럼 점유율 반환. 없다 이러시면 돼요. 점유율 반환은 침탈당한 경우로 해야지 사기는 침탈된 게 아니니까 점유율 반환 없다고. 그래서 기망, 점유율 반환 없다 그랬어. 그냥 2번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2번에 답수 끝내셔야 돼요. 자, 3번은 1년 내 해야 되고 4번은 점유율 반환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그럼 침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직접점유자 을이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를 했대. 그럼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병한테 인도한 거라 이건 침탈당한 게 아니라고. 그럼 점유율 반환은 없다요. 그래서 4번이 지금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빼고 하셔도 돼. 근데 점유율 반환 나오면 침탈당한 경우라 해야 된다를 적용하시면 된다. 5번도 점유율 반환 청구할 수 있냐 그랬어. 병한테. 그럼 첫째 침탈됐는지 보셔야 돼. 을이 침탈했대. 근데 그 후에 서원이인 병한테 임대를 해줬대. 그럼 서원이 제3자가 나왔으니까 서원이인 병한테는 점유율 반환 없다라고. 그래서 점유율 반환 문제에서는 2번 그리고 3번, 5번 이 세 문장은 반드시 나와요. 이건 먼저 해결이 되셔야 돼요. 2번이 답이야. 74페이지 10번 문제는 사례가 좀 길어 보이는데 사안을 뭐에 대한 사건인지 내가 외운 건지 안 외운 건지를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갑소유 토지인데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 신축을 했대. 그럼 이 사례가 갑당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례예요. 그리고 나서 병에게 일부를 임대를 했대. 그럼 이렇게 무단으로 신축하고 임대차한 사례가 나오면 써놓고 가시는 거야. 을이 철거해야 되고 철거를 하려면 일부 살고 있는 병을 내보내야 되니까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례는 을 철거 병 나가 하고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를 읽으실 필요가 없고 내가 외운 사례인지 안 외운 사례인지만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운 거는 외운 공식대로 풀고 안 외운 건 버리고 가셔야 돼요. 자, 1, 2번 답으로 안 나와. 애들은 당연한 거라. 지금 을을 상대로 철거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땅 돌려달라 그래야지. 단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을한테는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돌려주라고 하는 거고 철거해야 되니까 이제 병은 나가라고 해야지. 그래서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3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쟁점은 되게 쉽다고. 무단 신축해서 임대한 거 나오면 을이 철거해야 되고 살고 있는 임차인 병은 나가야 된다고. 단 을한테는 철거하고 땅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을 보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건물은 을 소유라. 그 다음 5번에 을이 정한테 매도한 거래. 그럼 무단 신축한 사람이 건물을 매매한 게 나오면 철거 누가 해야지? 정이 이제 돈 주고 샀으니까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정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정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배웠듯이 이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야. 무단 신축한 사례 나오면 답이 정해졌어. 3번이 답. 이거 한 문제 외우면 무단 신축된 사례는 다 맞추셔. 6번에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하는 거 찾으라고 하면 법률행위랑 점유취득시 완성이 답으로 나온 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읽으시면 안 되고 물권 변동 원인만 찾으시는 거야. 그럼 1번은 공유물 분할이 나왔지만 협의가 성립됐대. 그럼 여기다 한 표시하면 돼.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됐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해.
이거를 무슨 조정 이런 걸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협의가 성립됐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된 거라 등기해야 분할 효과가 생겨요. 1번이 답이요. 자, 2번은 여기 법정지상권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고, 이 3번 문장이 대학 교수들이 정신없이 내는데 얘는 여기 나오면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아예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등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면 안 돼.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다. 등기법 시간에도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들 할 때 그 예시로 나올 거예요. 자, 4번은 여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 시에 취득하는 거고, 5번도 법정갱신, 법률 규정,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2번이랑 5번은 법정, 등기 없이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1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 등기해야 되는 거 협의, 법률행위. 협의 성립되면 등기해야 변동한다.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문장 형태로 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그럼 1번 문제 질문이 이거예요. 등기화하지 않냐고. 그럼 원인이 법률행위 시완성인지 아닌지 하시면 돼. 근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했대. 그럼 법률행위가 원인이야. 그럼 등기 해야지. 중간에는 법률행위 나오고 등기 물어보면 꼭 소송해가지고 판결받았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 뿐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예외 없다 하고 처리를 하셔야 되고. 2번 상속이 나왔어. 그럼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취득해. 등기를 한때 틀고. 3번은 채권이 소멸했어.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돈 갚은 날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래야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소 등기가 있어야 틀렸다고. 4번은 경매 나왔네. 그럼 경매는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는 거지 등기해야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5번밖에 없어요. 5번이 답. 그럼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다 등기예요. 등기. 그러면 이 지문들은 등기해야가 맞는지 등기 없이도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라 원인 하나만 찾으면 돼.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고,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채권 소멸하면 등기 없이도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고, 경매는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는 거고 등기해야 취득하는 게 아니다고. 5번이 답이요. 5번은 이 말이에요. 기존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신축이 됐어. 그럼 멸실된 기존 건물은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라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도 아무 효력 없어졌다고. 그럼 새로 신축했으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보존 등기를 다시 해야지.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 그냥 싹 다 뭐예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당연히 효력 없다 그 뜻이요. 5번은 별 의미는 없어요. 5번이 답이요. 10번에 물권 변동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세요. 1번 문장은 여기가 키워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대. 불법으로 말소됐다고. 그럼 말소가 잘못된 거라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여전히 있다. 그럼 불법으로 원인 없이 말소가 돼도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 없다. 이 말이 불법으로 말소돼도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는 이야기. 자, 이번에 여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란 무슨 판결이요? 등기요하지 않는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판결에 대한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만 구분하시면 돼요. 형성 판결이 판결로 권리를 형성한 거라 등기요하지 않는 변동 사유고,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라 등기해야 변동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2번이 답. 이런 문제들은 2번에 답 쓰고 끝을 내세요. 자, 3번은 아직 가등기 제도는 안 배우셔서 3월 달에 배우시는데 이거요.
물권 변동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물권이 변동하려면 등기해야 반등해. 등기해야.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한 때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한 때, 본등기한 때 변동 효과가 생겨. 나중에 배우실 거고. 자, 4번. 이렇게 긴 문장들은 끝에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자신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니? 그럼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써 있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했다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럼 합의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고. 5번 주의하셔야 돼. 여기 등기가 필요하니 그럼 물권 변동을 일으킨 원인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찾으셔야 되거든. 근데 시작은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법정이상권 취득은 법률 규정이라 등기 요하지 않지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법정이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라고 이거 물은 거예요. 이거. 그럼 법률행위로 한 양도는 법률행위라 등기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다고. 2번이 답. 자, 12번. 매년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어느 시험에서든 한두 차례는 나온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야.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그랬다고. 이 문제는 답이 정해진 문제라 푸는 요령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랑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랑 딱 두 종류인데 지금 성질 다른 거 하나 찾으래요. 그럼 이 문제는 4개는 같고 하나만 다르다는 뜻이요. 그거를 위조,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 법률행위랑 시완성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 이러고 푸셔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1번 지문부터 전체를 읽지 말고 위조, 무효, 취소, 해제 넷 중에 한 단어가 지문에 들어있는지만 찾으시는 거야. 1번 없죠. 2번도 없지. 3번은 취소 있잖아. 아니, 말해도 돼. 위조, 무효, 취소 중에 여긴 없는데 여기 취소 하나 있죠. 그럼 3번이 답인 거예요. 말해도 된다니까. 괜찮아. 어? 너무 숨죽이고 있으니까 내가 더 답답하잖아. 그냥 편하게. 그렇게 찾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가 1번 위조, 2번 무효, 3번 취소, 4는 없고 5번에 해제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4번이 답인 거야. 근데 그런 형태로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어느 시험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문제는 채권적 청구권을 4개를 내고 물권적 청구권 하나를 넣는 형태로 출제가 주로 된다고. 왜냐하면 4개를 물권적 청구권을 내게 되면 너무 빤해. 위조, 무효, 취소, 해제 눈에 확 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권적 청구 하나를 내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매수인이니까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채권만 가능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될 수가 없어. 나중에 배우시는 거야. 시효취득이니까 채권적 청구권. 여기 양수인, 양도인 법률행위죠.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표현을 좀씩 각색을 해가지고 다양화시킬 수가 있는데 위조, 무효, 취소, 해제는 그냥 단어가 딱 정해져가지고 그중 하나만 이렇게 답으로 내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건 방법만 알면 되게 쉬워요. 자, 15번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1번 판례 사안이 최근 판례라 다음 주에 취득시에서 더 정리할 거지만 오늘 그 미등기 매수인이랑 시효완성제 등기 청구권이랑 정리를 하면서 한번 비교해서 봤어요.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고 얘는 통상의 채권 양도에 따라 양도할 수가 있다고. 이 말이 소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점이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양도 방식이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고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고. 그 점이 차이점이라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 1번이 답이요. 자, 2번은 소멸시효에 걸리냐 그랬죠. 이렇게. 근데 매수해가지고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잖니. 그럼 권리행사 하고 있으니까 이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거고. 자, 3번은 물권적 청구권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위조, 무효, 취소, 해제가 들어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근데 여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 매수인이니까 채권적 청구권. 요렇게. 4. 이런 게 쉬워요. 겁나 길잖아. 그럼 끝에만 보시는 거야. 긴 문장들은 항상 끝에. 등기 말소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물었죠. 그럼 앞에 한 줄 반은 읽을 필요가 없어졌잖아. 미음 하라 그랬잖아. 말소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미음 치읓 틀렸어. 미음 하면 돼. 말소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 정도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5번은 더 심각해. 등기 청구권이랑 등기 신청권이랑 동일하대. 동태야? 이게 어떻게 동일해? 등기 청구권이랑 등기 신청권이랑 완전히 다른 권리 아니요. 등기 청구권은 사인들 간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무자한테 등기 협력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등기 신청권은 국가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권리고 전혀 다른 뜻이다. 난 내가 대학 교수면 이런 지문은 못 낼 것 같아. 부끄러워서. 좀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 애들이 다시 출제된 거예요. 이렇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옳은 거 이제 모두 고르래. 뭐가 그렇게 아쉬웠는지 기억이 또 나왔어. 등기 청구권이란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등기를 국가에 신청하는 건 뭐요? 등기 신청권이야.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가 아니라 사인들 간에 등기 협력 청구하는 거라고. 아니 이런 걸 막 내면 어떡해. 틀리면 더 심각해. 자, 니는 시효로 소멸하는지 물었어요. 근데 매수인이야. 그런데 인도받아서 사용수익 하고 있어. 그럼 권리행사 하고 있으니까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니은은 맞고. 자, 디귿 또 나온 거예요. 이거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시효 완성자는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만. 틀렸다. 2번이 답. 그래서 이 디귿 판례는 최근 판례 사안이라 30회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랑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양도 방식이 다르다라고 외우셔야 돼.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 최초로다가 시험 문제에 화살표가 나온 거예요. 출제자가 워드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갑 화살표, 을 화살표, 병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매하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했대.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야. 중간생략 등기 합의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럼 1번은 직접 청구 있다. 합의했으니까. 그 다음 2번에 의뢰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고. 중간생략 합의를 해도 각각의 계약에는 아무 영향 없다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은 내용이야. 갑의 대금 채권 행사 제한받지 않는다고. 합의가 되더라도 직접 등기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각각의 매매 계약은 아무 영향 없다. 4번하고 5번처럼 만약 이 사례 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례와 달리
지문에서 가정을 별도로 한 거라 가정한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 그럼 허가구역에서는 절대 중간생략 등기 못해. 직접 협력 없다. 자, 5번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선 합의를 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5번에선 가정을 해가지고 합의가 없다면이라고. 그럼 만약에 합의가 없죠? 그럼 직접 청구는 절대 없어. 그래서 병은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왜? 중간생략 합의가 없으니까. 근데 중간에 읽어봐야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잖아요. 근데 동의 안 했잖아. 그럼 전원 합의가 된 게 아니다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최초 매도인인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가 된 거지, 갑 동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 못해. 그래서 5번이 답.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점유권. 점유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다. 그럼 1번은 이거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점유만 놓고 재판을 해야지 본권이 있냐 없냐는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권하고 점유권은 전혀 별개라. 그래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1번이 답이에요. 자, 2번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기초 지문인데 끝에 물어본 게 추정이야. 그럼 점유 문제에서 추정이 나오면 점유자는 추정되냐 하고 이렇게 4개 써 있어요. 4개를 하는 게 아니라 무과실이 들어있는지만 아닙니다. 그럼 자주, 선의, 병원, 공연 다 추정돼. 무과실만 추정 안 된다. 그래서 추정되냐고 나왔을 때 무과실 안 들어있으면 옳은 문제예요. 자, 3번은 계속 추정되니. 여기 전후양 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 그럼 계속 추정되고. 4번은 게으른 출제자가 낼 때 옛날 법조문 그대로 내요. 점유물에 대해서 권리 추정된다. 근데 우리 판례는 법에는 점유물이라고 돼 있지만 권리 추정은 모든 물건이 아니라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고, 이 점유물에는 등기된 부동산은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면 옳은 문장이에요. 법조문 그대로 나온 거니까. 근데 이 조문에 대해서 소송이 됐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점유자 권리 추정이 부동산 물건에도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내야 돼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냅니다. 실력 없는 애들 많아. 그러니까 점유물은 동산 부동산 구별 안 해놨죠? 그대로 푸는 거야. 점유물 권리 추정된다. 그 다음 3번에서 물어본 거.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냐 그랬죠? 전세권 빌려주는 거지. 임대차도 빌려주는 거지. 이걸 점유 매개 관계. 그럼 전세권이나 임대차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시켜줬대. 이 사람을 간접 점유권,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고. 1번이다. 8번 문제는 이제 점유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 물어본 거야. 타주점유냐, 자주점유냐를. 근데 앞에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점유 매개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이때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 그럼 얘 점유는 언제나 타주점유. 1번이다. 실제 시험들은 1번도 8문제 배정되고 5번 답이 문제도 8문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번에 쉽게 답 나오는 문제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운 대로 답 나오면 끝내는 연습들을 나중에 하셔야 돼. 근데 그러려면 확실하게 외운 게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7월 달부터 직접 문제 푸는 연습하면서 내가 확신 있게 외운 것이 답으로 나오는 애들은 1번이 답이 나오든
2번이 답이 나오든 답 쓰고 나머지 안 읽고 다음 문제 푸는 연습을 그때 하셔야 돼. 지금은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외우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1번이 답. 자, 2번은 여기 점유자 추정되냐를 나왔어요. 근데 물어본 건 소유의 의사랑 과실 없이 나왔죠. 그럼 이걸 당연히 추정되는 거니까 할 거 없고, 점유자 추정 문제 나오면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무과실. 얘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나머지는 다 추정돼도 무과실은 추정 안 돼. 자, 3번.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문장이 얼른 눈에 안 들어오면 끝에 질문부터 정리하시게. 물어본 게 이거야. 을만이 간접 점유자냐고. 그럼 을만 간접 점유자면 옳은 문장이고, 을 말고 간접 점유자 한 명 더 있으면 틀렸을 거 아니냐고. 근데 앞에 몇 명 나와요? 3명 나오잖아. 갑이 을로부터 임찰해가지고 병에게 전대를 했대잖아. 그럼 병이 지금 직접 점유하는 거고요. 앞에 갑과 을 2명 있잖아. 그럼 간접 점유자는 2명이야. 갑과 을. 근데 을만이 여기 틀린 거예요. 여기가.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럼 임대차만 했으면 직접 점유자 1명, 간접 점유자 1명인데 전대까지 하게 되면 직접 점유자는 1명, 간접 점유자는 2명인 거지. 자, 4번. 자, 물어본 게 이거야. 을의 점유가 자주 점유냐 그랬다고. 그럼 을이 누군지를 해야죠. 을이 누구야? 갑의 을과 명의신탁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대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을, 개털이 개털. 수탁자, 얘 점유는 타주 점유라고. 명의신탁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 개털. 자, 5번. 여기 초과 부분이 자주 점유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앞에 상당히 초과됐대. 엄청 초과된 건 타주 점유다. 이게 처음 하실 때는 얼른 안 보여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대로 10번 보고 외우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해요 하지 말고 10번씩 들으라니까요. 10번씩. 한 번 해갖고 잘 안 되니까.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노래 부르듯이 그냥 따라서 할 것 같아. 우리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도 가사 한 줄도 못 따라해요. 한 줄도. 똑같아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야 조금 들리고 따라하지. 한 번에 안 된다고. 자, 9번에 문제 제목이 간접 점유야. 그럼 간접 점유도 다 점유에 해당한다 그랬죠? 간접 점유 다 있다. 지금 찾으래.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를 전체를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 문제 제목이 간접 점유야.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거야.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냐 그랬죠? 그러면 간접 점유도 다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내용 몰라도 2번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 있다고. 3번은 물어본 게 이거야.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인지를 물었죠. 그럼 직접 점유가 침탈이 됐는지를 봐야 돼. 근데 얘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대잖아. 그럼 얘는 지가 양도한 거죠? 침탈된 게 아니잖아. 그럼 간접 점유가 침탈된 건 아니다고. 자, 4번.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돼 안 돼? 다시 간접 점유나 어떻게 하라고? 다 있다. 그럼 간접 점유자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돼 안 돼? 그냥 다 된다고 풀어야 된다니까. 간접 점유도 다 있다. 직접 점유가 침탈이 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3번처럼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건 직접 점유가 침탈된 게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 침탈된 게 아닌 거라고. 그런데 간접 점유자한테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물었을 때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도 다 있다야. 1. 간접 점유 있다. 2. 간접 점유 있다. 4.
간접 점유도 점유보호 청구권 있다고. 4번이다. 5번은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래. 그래도 간접 점유 있다고. 반드시 점유 매개 관계가 유효 적법할 필요는 없어. 무효여도 돌려받을 수 있는 관계라 점유 매개 관계 인정된다라고. 4번이다. 자, 마지막 10번. 점유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자, 1번에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물었죠. 에? 누가? 간접 점유자한테. 그럼 간접 점유자한테 점유 배제, 점유권 인정되냐고 물어보면 침탈됐는지를 보셔야지.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왔어?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잖아. 그럼 침탈됐잖아요, 지금. 그럼 간접 점유자 인정돼 안 돼? 그럼 생각하지 말고 간접 점유자 나오면 된다요, 안 된다요? 그렇게 해. 그래서 1번 틀렸다고. 그러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를 방해하면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나온 문장 또 나온 거예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니까. 근데 직접 점유가 방해받거나 침탈된 게 아니라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양도해 버렸을 때는 그건 아예 간접 점유도 침탈된 게 아닌 거고. 자, 2번. 자, 간접 점유 포함돼 안 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처리를 해야 돼. 이 내용을 몰라도 간접 점유도 점유다. 써 있잖아, 이렇게. 이름에. 나도 점유다고. 나도 점유다고. 자, 3번은 여기.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냐 그랬죠? 누가? 점유자가. 그럼 소유권 시효처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기가 자주인 걸 증명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고.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되니까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해야 되지만 무과실 이외의 모든 점유 형태들은 일단 다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4번. 자, 선이 나오고 패소했대. 그럼 언제부터 악의로 되냐 그러면 여기 시옷. 소재기시라 해야 돼. 피읍! 틀렸다고. 이게 가장 많이 출제돼서 나와요. 시옷. 선이 언제부터 악이냐? 시옷. 소재기시부터.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게 피읍. 판결 확정시. 시옷. 소재기시.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네 문장이 각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어서 이거 네 개를 아냐를 물어보려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 방해되면 점유 배제, 점유권 당연히 인정된다. 간접 점유도 점유라 다 포함된다. 점유자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건 무과실 하나고 나머지는 다 추정되니까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다. 선이 패소하면 시옷. 소재기시부터다. 판결, 패소 판결 확정시가 아니고. 그래서 5번이 답이요. 5번은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문장이 길어서 시험장에선 정신 잃어. 그럼 물어본 것부터 하시면 돼요. 물어본 게 이거예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냐고. 그럼 이 점유자가 과실이 있는 사람인지 과실이 없는 사람인지 앞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 이때 양도인이 판 사람이 등기부상 명의인하고 동일인이래. 그럼 이 점유자는 등기부상 명의인한테 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된 지금 명의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등기 의심에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왜?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앞사람의 등기를 안 보고 점유만 믿고 산 사람, 걔는 무과실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등기부까지 다 확인하고 등기 명의인한테 산 사람,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도 인정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동일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을 믿고 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아서 점유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그 뜻이에요. 5번은 자주 출제되는 사안 아니야. 우리 시험도 옛날에 한 번 나왔다가 거의 20년 만에 나온 거야. 나머지 이 네 지문은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 여태 없는 척하고 계시다가 왜 막수를 치는 거야? 아니 여태 없는 척하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나니까 박수를 치면 이제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은 뭐야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럴 거 아니냐고. 그냥 다음 주부터는 그냥 수업하듯이 해야 되겠어. 아우 도저히 답답해서 못하겠어 나도. 있는 척을 해야 되는지 없는 척을 곤란하네 이거.